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드 오브 폴론 공략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국 사는 똥손아재이고요. 지금 이 시간에 이제 2부 공략을 해볼 텐데요. 2부 공략에 앞서서 먼저 두 가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요, 이 캐릭터의 성장 방향입니다. 이 캐릭터의 성장 방향은 제가 일부에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그 광휘 빌드를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광휘 위주로 이제 스탯을 키워나갈 예정입니다. 이유는 그 중간에 그 보스 OP 무기 중에 피에타의 검이라는 거를 이제 얻게 되는데요. 그 피에타의 검을 얻게 되면 그 피에타의 검은 그 스탯 보정치가 100% 광휘 데미지가 들어가는 무기입니다. 꽤나 그 준수한 타격 스피드, 그러니까 공속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의 경직치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그 타격 거리, 그러니까 데미지의 리치도 상당히 긴 편인데, 또 이게 무기의 카테고리가 숏소드, 짧은 검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격 스피드가 굉장히 좋고 가볍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미지도 준수하고요. 그래서 보통의 이 로드 오브 폴론의 초회차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이 광휘 빌드를 굉장히 많이들 선호를 하시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공략의 엔딩의 방향은 제가 움브랄 엔딩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전 정보로 아시다시피 이 로드 오브 폴로에는 총 세 가지의 엔딩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보통의 광휘 엔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움브랄 엔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디르 엔딩이 있는데요. 이 움브랄 엔딩으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는 이유는 게임 내에서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는 NPC가 한 12명 정도 됩니다. 제 기억으로 총 12명 정도 있는데, 이 엔딩의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NPC의 이벤트를 다 못 보는 NPC가 일부 있습니다. 어떤 분기점에서 어떤 선택의 방향에 따라서 NPC의 진행 트리거가 이제 바뀌게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다마루스라는 NPC가 있어요. 그 NPC의 이벤트 같은 경우는 움브랄 엔딩을 보려면 중간에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 NPC 이벤트는 아디르 엔딩에서만 끝까지 진행이 가능해요. 이 다마루스라는 친구의 NPC 최종 이벤트는 아디르 엔딩에서만 최종 이벤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NPC의 이벤트가 끊기는 그런 사례가 그런 NPC들이 있어서 움브라 엔딩을 공략을 하는 이유는, 일단 그런 NPC들 중에 가장 많은 NPC의 이벤트를 끝까지 볼 수 있는 게 움브랄 엔딩입니다. 그러니까 12명 중에 한두 명 빼놓고는 전부 다 NPC를 끝까지 다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많은 이제 유저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움브랄 엔딩이 진 엔딩이라고 이제 많이들 이야기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여튼 그 로드 오브 폴론에는 이제 세 가지 엔딩이 존재를 하고요. 어떤 그 플레이스테이션의 플래티넘을 노리시는 분들은 이 세 가지 엔딩을 다 따로 보셔야 하기 때문에 이제 3회차를 필수로 하셔야 된다라는 점, 요거는 이제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공략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한 많은 이벤트를 보고 필드에 떨어져 있는 아이템들도 모두 다 수거할 예정이기 때문에 움브랄 엔딩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을 이제 필드로 나와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번 시간에 이제 튜토리얼 지역을 이제 빠져나온 문이 이제 뒤쪽에 보이고요. 이제 진행 방향은 좌측 옆에서 이쪽으로 이제 내려가게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소울이 이제 모여 있죠. 이제 활력이 이제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9에 이제 자원이 있고요. 그 2019 앞에 약간 불빛이 이글거리고 있죠. 그럼 저 불빛이 이글거린다는 거는 그 제가 이제 레벨을 이제 올릴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벨을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그래서 캐릭터 업그레이드라고 하는데도 이제 불빛이 이제 반짝이고 있죠. 네, 캐릭터 업그레이드를 하고 일단 광휘를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광휘를 올리면서 민첩도 간간히 올릴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피에타의 검을 얻기 전까지 좀 시간이 걸립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 그 전까지는 그 민첩 빌드의 무기를 좀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광휘와 민첩을 주로 올릴 예정이고요. 틈틈이 인내와 이제 생명력, 이제 스태미너는 이제 인내 쪽에 속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 H 총 그 에너지의 양은 이제 생명력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틈틈이 그런 것들을 올려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위를 올리게 되면 지금은 스텝 보정을 광위의 스텝 보정을 받는 무기가 없기 때문에 공격 능력치의 변화는 없죠. 이제 생명력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른편에 보시면 이제 체력이 올라가는 게 보이시고요. 그다음에 인내 같은 경우는 이제 올려보면 이제 기력과 이제 내가 들 수 있는 장비의 무게 수치가 이제 올라가게 되죠. 민첩을 올리게 되면 자 공격 능력치에 보시면 공격 위력이 이제 79 플러스 3에서 79 플러스 4로 올라가네요. 이거는 이제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신성 기사의 검이 약간의 민첩 보정을 받는다는 뜻이겠죠. 힘 같은 경우도 이제 올리면 이제 79 플러스 4. 그러니까 제가 들고 있는 신성 기사의 검은 이제 힘과 민첩 보정을 둘 다 받는 무기겠죠. 어쨌든 일단은 광휘를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걸 올리게 되면 활력이 떨어지면서 활력이 137밖에 안 남았고요. 숫자 앞에 이글거리던 불빛과 캐릭터 업그레이드라는 저 항목 앞에 이글거리는 불빛도 없어졌네요. 그래서 게임을 진행을 하시다가 재화가 어느 정도 모였을 때 내가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순간이 오면 저렇게 불빛으로 안내가 되니까 저걸 보시고 어떤 거점으로 이동을 하셔서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틈틈이 해주시는 게 좋겠죠. 괜히 중간에 계속 게임을 진행을 하시다가 재화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수시로 체크를 해가면서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을 계속 진행한 상태에서 아직 휴식을 취하지 않은 상태라서 일단 휴식을 한번 하고요. 자, 이제 게임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향은 이쪽이고요. 내려가다 보면 이제 필드 아이템이 하나 이제 획득을 하는데 타키투스의 일지와 몬스테드 지도라는 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인벤토리에 들어가서 어떤 아이템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2 버튼을 눌러서 이제 카테고리를 정하고 일부에서 얻었던 신성한 정수, 생귀나릭스를 업그레이드 할 때 사용하는 유물도 얻었고요. 그 다음에 램프 운반자의 묵조, 요거는 그 오프닝에 나왔던 그 덤미어라는 아저씨가 어디로 찾아와라. 거기로 찾아와라 하면서 너는 이제 램프 운반자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제 램프 운반자의 묵주를 하나 전달을 해줬는데 요거는 뭐 키 아이템이긴 하지만 게임 내에서 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키투스의 일지, 요것도 그냥 일종의 그냥 설명을 위한 키 아이템이고요. 쓸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몬스테드 지도라는 걸 얻었고
이 몬스테디 지도는 어디에서 이제 자세히 볼 수 있냐면, 제일 위쪽에 L1과 R1을 눌러서 이동할 수 있는 항목을 보시면은 캐릭터가 있고 일지가 있네요. 일지를 보시면 이제 방금 얻었던 이제 몬스테드 전체의 이 지역, 이 로드 오브 폴론의 전체 배경이 되는 지역에 몬스테드라는 지역의 전체 지도가 나와 있고요. 총 5개의 빨간 기둥이 보이죠. 저기가 이제 광휘를 정화시키는 정화소가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총 크게는 이 5군데의 지역을 모두 다 클리어를 해야 엔딩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움브랄 엔딩을 위해서는 저 광휘 정화소에 있는 보스는 처치를 하되 저 광휘 정화소를 정화시키지는 않겠습니다. 광휘 정화소를 하나라도 정화를 시키게 되면 움브랄 엔딩은 트리거가 잠기고요. 움브랄 엔딩은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휘 엔딩을 피하기 위해서 저 광휘 정화소는 정화를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어쨌든 게임 진행을 위해서는 저쪽에 있는 지역들의 보스는 모두 클리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필드로 나와 보시면은 저기에 이제 빨갛게 기둥들이 올라와 있죠. 이쪽도 보이고요. 이쪽도 보이고요. 뭐 이쪽에는 저 뒤쪽에 보이긴 합니다만 이제 절벽 때문에 가려져서 살짝 보이고요. 저쪽에도 보이고요. 총 5개가 일단 보이네요. 제일 이제 가까운 곳으로 이제 가려면 이제 바로 앞에 보이는데 저곳으로 가야겠죠. 근데 사실 제일 가깝게 보여도 저곳이 가장 마지막에 가는 스테이지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천천히 어쨌든 지도를 보면서 진행을 하시게 되면 되고요. 상세 지도를 얻게 되면 이 로드 오브 폴론에서 이 지도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자세한 설명을 그때 가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전체 지도밖에 얻지를 못했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일종의 그 소울류 게임에서 특징에서 보이는 이제 튜토리얼 몹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튜토리얼 몹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튜토리얼 몹은 이제 패링이나 가드를 할 수 있는 설명을 하는 몹입니다. 자, 막기와 패리가 있죠. 그래서 이제 패리를 성공을 시키면은 이렇게 이제 자세 피해라고 이쪽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자세 피해라는 거는 이제 자세를 이제 무너뜨려서 그로기 상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자세 피해를 줘서 그로기 상태를 만든 다음에 앞잡이나 또는 뒷잡을 넣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상당히 많은 데미지가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 패리를 하는 경우는 지금 이 튜토리얼 설명에 나와 있는 거 외에 그 영혼 관통이라는 걸 써서 패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용어가 조금 다른데요. 그것은 이제 비탄의 일격이라고 합니다. 비탄의 일격은 뭐냐면 그 영혼을 끌어당겨서 그 영혼에 데미지를 주게 되면 그 영혼의 데미지는 일반적인 데미지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100% 쇠약 데미지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쇠약 데미지로 모든 그 몹들의 피를 다 깎아서 모든 피를 다 깎게 되면 얘가 그로기 상태에 들어가요. 그때 그로기 상태에서 앞잡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비탄의 일격이라고 해서 그 쇠약 데미지 전체가 한 번의 데미지로 그냥 들어가게 됩니다. 흔히 세키로에서 말하는 그 뭐라고 하죠? 그 세키로에서 말하는 그 한 번에 그 보스를 죽이는 그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탄의 일격은 조금 이따 나중에 다른 일반 몹이 나올 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몹 같은 경우는 제가 패리 위주로 해서 좀 잡아보도록 할게요.
가드하고 때리는 타이밍에 맞춰서 아이고 그냥 가드가 됐네요. 자, 가드가 됐을 때 저렇게 일단은 일반 데미지가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최악 데미지가 먼저 들어왔죠. 이렇게 페리가 되면 파란색으로 빛납니다. 그리고 그 락온되어 있는 점을 보시면은 가운데 하얀 점이 있고 하얀 점 주위로 다른 이제 원이 한 겹 더 있죠. 그게 약간 한 3분의 2 정도 까여 있죠. 페리를 2번 해서 저 자세 피해 데미지가 이제 한 60%가 들어간 겁니다. 3분의 2가 들어간 거죠. 페리를 3번 했는데 이제 상태가 안 됐고요. 아이고 이제 쇠약 데미지에서 다시 데미지를 받았더니 이제 순수하게 데미지로 들어왔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규나릭스로 에너지를 한번 채웠고요. 자, 이제 페리를 한 번 더 하게 되면 이렇게 페리 타이밍을 저도 잘 못 맞춥니다. 제가 회피 위주의 플레이를 해와서 다시 한번 트라이 해볼게요. 자, 이렇게 앞잡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떨어졌을 때 강공 차지 팍. 자, 페리, 아이고. 아이쿠야, 참 힘드네요. 자, 다시 페리, 아이고. 페리, 아이고. 아무래도 죽을 것 같네요. 죽게 되면 다시 트라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아이템을 쓰게 되면 이제 천천히 피가 차게 되네요. 다시 한번. 타이밍이 안 맞지? 이번엔 좀 맞았네요. 자, 덤벼라. 아이고. 자, 또 페리 때리고. 아이쿠야. 첫 녹화 때는 좀 잘 됐었는데, 테스트 녹화 때는 좀 됐었는데, 본 녹화 때는 잘 안 되네요. 아이고야. 회복을 하니까, 그렇게 회복을 하면, 자세도 회복이 됩니다. 아이고, 앞잡. 차지 공격. 그래서 잡기 공격입니다. 피하고요. 아이고. 페리, 아이고. 제가 약간 타이밍이 좀 늦는 것 같은데. 자. 페리, 아이고. 죽었네요. 일단 이 게임에서 죽게 되면 바로 죽는 게 아니라 일단 움브라 상태로 한번 들어갑니다. 아이고 죽었네요. 다시 트라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페리는 어느 정도 이제 보여드린 것 같으니까 이제 페리도 몇 번 좀 시도를 해보고 어느 정도 이제 됐다 싶으면 이제 좀 클리어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시 입장을 하고요. 자, 지금 바닥에 제 소울이 저기 떨어져 있긴 하네요. 지금은 그 소울을 회수하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니까.
캐리. 캐리. 아이쿠야. 지금 비탄의 일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영혼을 끌어당겨서 둘, 셋, 넷, 다섯. 아이고, 비탄의 일격이 안 들어갔네요. 지금 저 친구의 자세 피해가 다 깎여서 패를 한 번 더 하면 되는데 됐네요. 끝내겠습니다. 자, 지금 나오는 녀석은 빛의 사신이라고 하는 녀석인데요. 총 게임 내에서 4번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움브라 엔딩을 위해서는 제일 마지막 4번째 등장에서 죽일 거고요. 중간에 나올 때는 그냥 제가 죽겠습니다. 그 움브라 엔딩을 위해서 그냥 그 이벤트 진행을 위해서 그냥 일부러 죽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 죽으면 활력을 회복을 못하니까 먹고요. 그냥 죽일게요. 움브라 상태에 들어갔을 때 이제 보면은 바로 죽는 건 아니고 이렇게 움브라 상태로 한번 들어갔다가 죽습니다. 세키로에서처럼 이제 목숨이 하나 더 있는 거죠. 자, 죽었습니다. 죽게 되면은 저한테서 이제 램프를 뺏어 가려고 하는데 누군가 나타납니다. 자, 누군가 나타나서 제 램프를 뺏어가지 못하게 막아준 것 같네요. 그래서 아까 그 자리로 가게 되면 자, 사망 뒤 활력 회복이라고 되어 있죠. 익히 아시다시피 이거를 회수하기 전에 죽어버리면 이거는 이제 다시 되찾지를 못하는 거는 이제 소울 게임을 하면서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상식이죠. 근데 다른 소울류 게임들하고 달리 이 활력을 회수를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활력이 이제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바닥에 활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고, 이 활력을 이 몹들이 주워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워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대부분이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일반 몹들한테 이 아디르 상태라고 하죠. 이제 아디르 이 일반 상태에서 죽게 되면 주위에 몹들이 있을 때 몹들이 이 활력을 주워갑니다. 그래서 내가 이 활력을 다시 회수를 하려면 그 몹을 찾아내서 죽여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 몹이 어떤 아이템이라든가 이런 걸 떨어뜨리거나 활력을 이제 같이 떨어뜨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떨어뜨린 건 활력을 다시 회수를 할 수가 있고요. 움브랄 상태에서 죽게 되면은 그 움브랄에 있는 몹들은 일종의 그 영혼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 상태여서 육체가 없어서인지 그 활력을 주워가지 않아요. 그래서 움브랄 몹에서 나오는 몹한테 그 죽게 됐을 경우는 그냥 이 활력이 이렇게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왜 그러냐 생각을 해봤더니 움브랄 상태에서 어쨌든 죽게 된다라는 건 움브랄 상태에 들어가서 죽게 되는 거거든요. 최종적으로 그냥 이런 현실 세계에서 죽는 법은 없습니다. 죽게 되면은 일단은
바로 죽진 않고 움브랄 세계로 한번 들어가는데, 움브랄 세계로 들어가서 죽게 되고 나서 다시 게임을 시작하게 되면 현실 세계에서 다시 되살아나잖아요. 근데 이제 이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 움브랄 세계로 다시 들어가기는 조금 무리가 있죠. 그래서 움브랄 세계에서 죽었을 때의 활력은 그냥 이렇게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움브랄 세계에서 죽었을 때에도, 움브랄 세계에서 죽었을 때에도 주위에 현실 세계의 몹이 있다면 그 현실 세계의 몹이 이 활력을 주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움브랄 상태에서는 현실 세계의 몹과 움브랄 상태의 몹이 공존을 합니다. 그러니까 몹 수가 2배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움브랄 몹도 따로 나오고 현실 세계에서 내가 미처 죽이지 못한 몹들도 그대로 남아있고요. 그래서 움브랄 상태에서 움브랄 몹만 있는 경우에는 이 활력이 그냥 바닥에 떨어져 있겠지만, 움브랄 세계에 현실 세계의 몹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 현실 세계의 몹이 이 활력을 주워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기본적인 개념을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워간 몹들은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되지만 약간 이제 파란색으로 몸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빛나는 몹을 찾아내서 이제 진행을 하시게 찾아내서 죽이시고 이제 활력을 되찾아 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쭉 진행을 하다 보면 이제 2갈래 길이 나오는데요. 저 몬스터가 있는 방향이 이제 진행 방향이고요. 저는 이 오른쪽 방향으로, 우측 방향으로 먼저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여기에 이제 먹을 수 있는 아이템이 있으니까 이제 아이템을 먹으러 가는 거고요. 이제 뜯겨나간 살점이라고 돼 있죠. 아이템이 있죠. 이거 키 아이템입니다. 저기 보이면 이제 그 반짝이는 이제 아이템이 하나 있죠. 저 아이템 같은 경우는 제가 일부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어둠의 성기사 NPC 이벤트를 진행하고 나서 어둠의 성기사 이벤트가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끝났을 때 먹을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굉장히 이제 후반부에 조금 먹을 수 있고요. NPC 이벤트를 모두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뒤에 이제 먹을 수 있는 아이템이고, 저 아이템이 뭐냐면 어둠의 성기사 세트입니다. 검, 머리 방어구, 가슴 방어구, 그 다음에 이제 하이, 이렇게 세트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램프를 선택을 하셔서 이쪽을 살펴보시면 벽으로 이렇게 막혀 있어요. 네, 벽으로 막혀 있죠. 하지만 이제 벽으로 막혀 있다고 해서 여기서 이제 계속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저건 이제 후반부에 먹을 수 있는 아이템이라는 점. 그래서 이제 다시 되돌아가서 이 갈림길에서 저 몹을 잡으러 갈 텐데요. 저 몹은 이제 또 튜토리얼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램프를 선택을 해 주셔야 되고요. 지나가다 보면 이제 움브랄 기생충이라고 되어 있죠. 이 움브랄 기생충은 현실 세계가 아닌 움브랄 세계에서 저 몹을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램프의 빨아들이기 기능을 이용을 하게 되면 저 기생충을 없앨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기생충을 없애야지만이 제거하려고 하는 저 몬스터에게 이제 데미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다가가서 아무리 때려도 데미지가 들어가지 않아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램프를 들어서 R1 버튼을 누르면 저기 이제 보이시죠? 여기 없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빨아들이면 이제 제가 없어지게 되고요. 그러게 되면 이제 데미지를 이렇게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그 어떤 몹들이 앞에 보였을 때는 이렇게 몹들에게 라곤을 해보는 습관을 꼭 들이셔야 됩니다. 이게 로드 오브 폴런 같은 경우는 그 라곤의 거리가
다른, 제 느낌에는 다른 소울류 게임에 비해서 라곤 거리가 좀 그래도 좀 긴 편이에요. 약간 한 20% 정도 거리가 좀 길게 느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라곤을 하다 보면은 저렇게 파란색으로 에너지 바가 이제 보이겠죠. 그러면은 이제 저기에는 이제 움브라 기생충이 있구나. 그래서 저 움브라 기생충을 어떻게 하면 먼저 처치를 하고, 전투에 임할 수 있을지 어떤 좀 작전을 세워가면서 이렇게 플레이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런 움브라 기생충이 있더라도 굳이 움브라 기생충을 없애지 않아도 데미지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 경우는 제가 이제 월등히 상대 몹보다 나의 데미지 수치가 훨씬 높을 때, 이럴 때는 움브라 기생충을 굳이 죽이지 않아도 이렇게 데미지가 들어가서 몹들을 처치할 수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저렇게 파란색 바로 나오는 게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나올 때 딱 보시면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게임을 진행을 하면서 나오게 되면 이게 저거입니다 라고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반대가 아니라 이제 방금 버려진 붉은 잡목님 지도라는 거를 얻었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얻었던 몬스테드 지도, 전체 지도를 처음에 얻었고요. 그럼 방금 몹을 잡으면서 그 옆에 떨어졌던 아이템이 이제 버려진 붉은 잡목님 지도입니다. 이 지도들을 보시면은 이 그림들이 상당히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제 게임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이런 어떤 상징물, 모뉴먼트들이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이제 큰 나무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는 큰 나무에서 어떤 저런 풍차로 가라는 게 보이죠. 그다음에 풍차에서 이제 검은색 화살표로 이제 어떤 성으로 가라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으로 어떤 사람의 이제 날개 달린 사람 모양이 하나 보이죠. 그리고 이제 좌측 밑을 보시면은 문이 하나 보이고, 저기 이제 X 표시가 돼 있네요. 그러니까 X 표시는 이제 저쪽으로 가지 말고 진행 방향은 저 풍차 쪽이다 라는 걸 이제 말을 해주고 있네요. 저번 이제 풍차 쪽에 가서 제가 이제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빨간색 이제 몹이 이제 저 빨간색이 이제 최종 이 지역의 보스입니다. 저 친구가 이제 피에타예요. 첫 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지도의 그림 설명이 게임을 진행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지도가 상당히 퀄리티 있게 제 생각에는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에서는 이 지도를 보면서 이제 찾아가는 재미가 있고요. 특히나 유일하게 이 로드 오브 폴론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맵의 구조죠. 이 맵의 구조가 굉장히 이제 잘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 흔히 이제 얘기하는 이 지역이 여기하고 연결이 돼 있네 라는 그런 것들을 좀 느끼시면서, 그런 재미를 느끼시면서 이제 게임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을 진행을 하시면서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지도를 이제 열어보시는 습관을 들이시고, 어디로 갈지 모르겠으면 이 지도의 그림을 자세히 보시고 여기를 찾아가면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좀 보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가시면은 이제 또 나방이 날아다니고 있죠. 이제 꽃잎들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때때로 나방이 엑시하면서 당신의 진로가 막혀있으면 알려주기도 하는데 움브랄 세계에서는 다른 것이 존재합니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런 낭떠러지에도 램프를 들어서 보면 뭔가가 이제 길이 보이죠. 근데 이제 뭔가 이렇게 저렇게 또 끌어당겨야 되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램프를 들고 지나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움브랄로 이제 들어가야겠죠. 움브랄로 할 수 없이 일단 강제로 들어가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럼 이제 움브랄로 들어오셔가지고 저 끌어당길 수 있는 것을 락온을 하신 다음에 끌어당기기를 하시면
이런 식으로 발판이 이동을 해오고요. 그리고 다시 끌어당기기를 하면 발판이 이동을 했네요. 그리고 이렇게 가면 여기에 아까 빛의 사신을 만나서 제가 죽었을 때 저를 구해준 NPC가 있네요. 이 NPC의 이름은 강철 여행자라고 합니다. 이 강철 여행자 아저씨 같은 경우는 움브라 엔딩을 하다 보면은 이 강철 NPC, 강철 여행자 아저씨의 그 모든 이벤트를 자연스럽게 다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강철 여행자와 관련된 이제 트로피도 달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I always wondered if there were others. You're probably thinking that 그래서 that's 이제 just a tool to be 소울 used as 게임의 you 가장 see fit. 기본이죠. 대화는 Take it lightly. 똑같은 대사가 나올 때까지 반복해서 듣는다. Mark my words. I don't know who you are, and I don't care. 소울 게임에서 대사 듣는 가장 기본이죠. 같은 대사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는 거. I've defied the wills of gods and kings. If you know any kind of freedom, you'll do this. I've defied the. If you know. 대사가 끝난 것 같네요. 네, 대사가 끝났습니다. If you know any kind. 자, 그 움브라 세계로 들어왔을 때 반드시 그 구간이 지난 시점에는 반드시 어떤 자취나 그 비상구가 존재를 한다고 했죠. 이렇게 자취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임시 비상구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취를 활성화해서 활성화를 시켜주고요. 여기서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부 로드 오브 폴론 2부 공략은 여기서 끊어서 가도록 하고요. 2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부에서 뵐게요. 안녕.